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수요일에 수업은 제가 브라인드 수업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40명 정도의 규모의 수업이라서 1시간 정도는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의 방침이라서 그걸 따르기 위해서 지금 저는 뭐 대면을 해서 수업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에 지금 비대면 동영상을 촬영해서 바로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갭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 파트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이기에 제가 이걸 지우지 않고 놔뒀습니다. 한 지난 2주간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 1주간의 동영상을 보시면요. 자기장은 전류가 있을 적에 전기장은 전하가 있을 적이었는데 자기장은 전류, 즉 전하의 흐름이 있을 적에 생기는 현상인데 그래서 전류가 있으면 바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빛의 속도로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자기장과 또한 다른 전류와 왜냐하면은 어떤 전기장과 다른 또 전하가 있을 적에 전기력이를 생각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자기장이 있고요. 또 다른 전류가 있다면은 우리는 자기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때까지 생각을 해봤고요 앞에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자기 토크까지 생각을 했다. 토크라는 것은 회전력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전동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어떤 자동차의 엔진 대신에 그래서 자동차의 본네트를 열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자동차 그 현대에서 나온 코나라는 게 꽤 말썽을 부리고 있죠. 근데 저는 뭐 그런 문제도 많이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전동기가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보면요. 이러한 자석이 있을 적에요. 이러한 뭐 N극과 S극의 어떤 자석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물론 여기는 S극이 되고 여기는 또 N극이 되겠다, 그죠? 그럴 적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될 적에요. 전동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전선을 감아놓은 것을 여기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요. 전류를 보내주면은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이 회전력이 발생합니다. 회전력. 자기력에 의한 회전력. 자기력에 의한 회전력이 발생해서 이게 이렇게 돌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발전기는요, 이것의 반대 원리인데요. 자석이 있을 적에 이것을 돌리면은요, 그냥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금 회전을 시켜주면요, 회전을 하면서 또한 발전을 한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바퀴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로부터 나오는 유도 기전력이 해가지고요. 유도되는 기전력에 의해서 건전지에 축전지에 전압을 축전시키고 그것을 나중에 속도가 저하될 적에 즉 한 30km per hour의 이하의 속도에서는 전기력으로 가게 해서 그 pure 에너지를 세이브하게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류에 의해서 이런 거를 구하는 걸 우리가 비오 사바르의 법칙 이렇게 불렀어요. 사바르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19장 7에서
암페르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요. 또 다른 간단하게 자기장을 구하는 법칙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주어진 전류와 어떤 자기장과의 관계식입니다. 근데 이 법칙은요, 우리가 전기장에서 가우스의 법칙처럼 주어진 전하가 굉장히 대칭적으로 주어졌을 적에 그 대칭성을 이용하여서 전기손석과 폐곡면의 면적 그것을 다 곱한 것이 전하의 양에 비례하더라. 그러한 법칙이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기장을 좀 손쉽게 구한 바가 있습니다. 중간고사에도 냈는데 여전히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칭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럴 적에 이 암페르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주어진 전류가 있을 적에 B의 방향을 설정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한대로 굉장히 긴 이러한 도선에 전류 I가 흐른다고 할 적에 이 도선으로부터 R만큼 수직거리가 떨어져 있나, 이 점에서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우선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비오사마리 법칙이죠, 그죠? 그랬는데 결국 재보니까는 이게 2파이 R분이에요. 뮤 제로의 I라는 이러한 크기를 갖더라는 겁니다. 2파이 R분의 뮤 제로 I. 이때 우리가 뮤 제로를 뭐라고 하냐면은 투자율이라고 그래요. 자유 공간에. 요 제로라는 것은 진공이라는 뜻입니다. 진공에서의 투자율이다. 투자율인데 permeability of the space라고 해요. permeability. M-E-A-B-I. ability인데요. 얼마나 전류가 있을 적에 자기장이 얼마나 형성되어지는가, 또한 자기장이 있을 적에 그 공간이 얼마나 자화되는가, 되는가, 자습화되는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죠? 그걸 나타내주는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진공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다. 그 전류를 걸어줄 적에 얼마나 자기장이 형성되어지는가를 나타내주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이 단위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잘 보십시다. 이 2파이R이 어떻게 되죠? 2파이R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걸 R이라고 했을 적에 이 전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점선 1의 원주율이라고 하시겠다, 그죠? 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곡선이겠죠, 그죠? 원주율이다. 원주의 둘레다 이 말이다. 원주라고 해야 되나요? 원이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거리가 2파이R이 되겠다. 그래서 이 암페어라는 사람은요, 이것들을 착안해서 지금 책의 그림을 보시면은 19.22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에 A번 그림은 전류를 걸어주기 전에, 여기에 전류가 없어요. I가 0인 경우는 나침판이 그냥 단순히 전부 모든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킨다. 실제로는 남쪽인데 북쪽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I가 오는 순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모든 나침판이 뭐 위쪽을 특정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단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I를 전류 방향을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적에 나머지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 네 손가락을 감아준 전류를 잡고 감아준 그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그래서 제가 여기 크기만 써놨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아직 안 써놨습니다. 근데 이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는 또 다른 법칙이 이 앙페르의 법칙인데요. 490페이지로 여러분 넘겨보시면은 앙페르의 법칙과 긴 직선 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음 2파이 r을 양면에 곱해주겠습니다. 2파이 r에요. b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뮤제로 i가 되겠다. 근데 사실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의 원주 한 바퀴 도는 거다. 그래서 b에다가요. 나란하다. 왜 나란하다고 하냐면은 이 원주의 방향과 지금 b의 방향이 나란하죠. 지금은. 근데 나란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란한 것과 델타 L 요 하나하나의 길이의 요소 요 델타 L 요거 델타 L 전부 작은 요소를 다 더한 것이 곱하기가 더한 것이 뮤제로에다가요 I 대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에 대해서 대줘야 되느냐? 패곡선에 대해서 해줘야 돼. 패곡선에 대해서 다 더해줘야 된다. 이 패곡선의 어떤 작은 성분 요소가 되겠고요. 그것들이 B가 그 성분 요소와 나란한 것들을 패곡선을 따라서 다 더해줬더니만 그것이 요 패곡선 내부에 있는 전류에다가 뮤제를 곱한 거하고 똑같더라. 그게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기장과 어떤 전류와의 관계식이다. 자기장과 전류와의 관계식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는 이게 19-13식인데요. 책에는 여기서 다시 이거를 유도해 갑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다시 유도해 보니 이 패곡선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만든 요 패곡선에 대해서 왜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포함하는 원을 그려보자. 원을 패곡선을 그려보자. 지난번에 우리가 가우스의 법칙에서는 전하가 주어졌을 적에 어떤 구를 만들었습니다. 패곡면을 이용을 했죠. 이제는 자기장은 이 자체가 지금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렴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곡선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 패곡선을 따라서 있는 B의 성분을 다 더했더니만 그것이 뮤제로 I가 되더라.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게 또 유도가 되겠죠. 그죠? 원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앙페르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이러한 비호사물의 법칙으로부터 얻은 이러한 식이 가지고 요걸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앙페르의 법칙으로 외웁시다. 그 다음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제 19.6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외우고는 들어와야 되겠죠. 이해하고 쓰면 제일 좋습니다. 이해하고 쓰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들을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요. 이 점에서 R을 구해라 그러면요. 요 전류가 영향 미치는 것, 요 전류가 영향 미치는 것을 전부 다 더해야 돼요. 맞습니까? 다 더해야 되죠. 자기장을 구하려면 이렇게 됐다, 이래 됐다, 뭐 아니면 이래 됐다가 뭐 구해야 됩니다. 근데 앙페르의 법칙을 쓰면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 둘, 셋, 3단계만 하면 풀 수 있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을 쓴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 B와 델타 L이 나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B와 그냥 델타 L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빼도 되죠. 왜? 나란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유제로 I다. 근데 어때요? 이 원 위에서는 B의 크기는 다 똑같아야 되죠. 아닙니까? 왜냐면 이 점을 이 중심이 전류가 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나 거리가 다 R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당연히 달라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방향은 다른데 크기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B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에다가요 시그마를 하고 델타 L을 하고요. 뭔데? 대곡선에 대해서. 대곡선이 근데 뭐라고요?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원이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파이R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B의 2파이R이 되고 이게 뮤제로 I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식이죠. 그래서 B는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책에 그 490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유도 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예제 19.6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낼 확률이 되게 높다.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뭐냐면 축이 이렇게 같은 원기둥을 말한다 그래서 케이블이니까 그럴 적에 이때 이 중앙에는 I1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가고요. 표면에는 이 외부에 이게는 나온다는요. 여기는 I2가 이렇게 간다고요. I2가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럴 적에 자, 요 점에서 한번 이 위치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이 동축 케이블의 중심에서 R 안이라 해놨는데요. 떨어진 지점과 바깥 지점 자 위치대로 그리면 또 모르겠네요. 이 점에서 이 케이블 바깥 케이블의 저 바깥에 있는 이 지점과 R 외부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1이 3A고요. 지금 책에 여기에 3A가 되어 있고요. I2가 1A입니다. 그러면은 1A 하자. 1A라고 할 적에요. 이럴 적에 이 I1과 I2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지금 방향이 반대이고요. 그럴 적에 두 대 사이의 공간인 0.5cm 이게 지금 R이 0.5cm네요. 신기하네요. 자, 여기까지 이 R 안이 0.5cm예요. 요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0.5cm일 적에 그때의 자기장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에서는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하자. 법칙을 이용하면은 요 점을 포함하면서 내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자기장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원을 그려본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앙페르 법칙이 뭐냐면 원에 대해서요 B에다가요 델타 L이 뮤 제로의 I의 내부점. 책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뮤 제로 I라 해놨는데 저는 이걸 그냥 친절하게 써주겠습니다. 왜냐면 그 폐곡선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해라는 겁니다. 자, 다시 그려보면은 요 작은 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럴 적에 이 점에서는요 대칭성 때문에 어느 점을 하더라도 B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끄집어낼 겁니다. 나란한 성분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원이고요. 이것이 뮤0의 i의 1이 되죠. 우리의 경우는 i1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 안에 그죠? i1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요? 대칭성 때문에 대칭성. 그 다음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2파이 r의 안이라고 했나요? 네, 2파이 r이에요. B의 안 내부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B의 안 그대로 내려왔고요. 이것이 뮤0의 I1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거죠. 그래서 B의 안 해놓고요. 이것이 2파이의 R의 안에다가요 뮤0의 I1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R 안이 0.5c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파이 곱하기 지금 뮤0가 여기 미터에 암페어로 주어져 있으니까네 R 안을 미터로 고쳐봅시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미터라고 고치고요. 뮤0가 4파이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그죠? 이게 그대로 있죠. 테슬라 미터 더 암페어입니다. 곱하기 I1이 3암페어라 되어 있죠. 그래서 3암페어 하니까 결국 암페어 없어지고 미터 없어지니까 테슬라라는 자기장의 단위만 남는다 그죠.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2가 되고요. 2, 3은 6 나누기 5 해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1.2 되네요. 곱하기 이가 하니까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마이너스 7성 마이너스 3성이 마이너스 4성 테슬라가 돼요. 전기자동차 이름 테슬라가 된다 그죠. 그래서 책에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이 교수님 바깥에 있는 전류는 영향을 안 미치네요. 안 미쳐요. 이 암페르 법칙에 의하면 암페르 법칙에 의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외부에서 또 구하라고 나올 겁니다. 1.5cm라고 되어 있네요. 이 외부에도 이게 300 정도 되니까 1.5cm 잘 잡은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가 암페어의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또 원을 한 개 잡아보자. 그럼 이거는 이것이 어떻게 폐곡선 두 번째 폐곡선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더 써볼게요. B에다가요 델타 L이 되고 이게 법칙이니까요 뮤0의 I의 이제는 내부인데 이 내부라는 것은요 폐곡선의 내부 이름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 내가 잡은 폐곡선의 내부 이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치세요. 열표하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어떤 점이든 대칭성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 어떤 점에서 다 똑같은 B 값을 가질 것 같다. 다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B에 이제는 외부라고 합시다.
뭐라고 했나요? 바뀌라 했나요? 바뀌라 했네요. 외부 바깥 이런 말이죠, 그죠? 바뀌라고요. 그 다음에 델타 L인데 이게 원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뮤 제로인데 이제는 I 내부가 뭐가 되냐? 아까 전에는 그 안에 패곡선 안에 I1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 빨간 패곡선 안에 I1도 들어가 있지만 I2도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I1 빼기 I2 해줘야 되겠다. 방향이 반대죠, 그죠? 방향이 반대라서 빼기 해줬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2파이R이 되죠, 그죠? 2파이에 이제는 R에 바뀌게 되겠다, 그죠? 바깥에 내가 점에서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보니까는 B에 곱하기 2파이에 R에 밖에 하면은 뮤0 곱하기 여기에 I1 빼기 I2인데요.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다 대입을 해줘보자. 이게 써먹을 거니까.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B 밖은 어떻게 되는가? 2파이에다가요, R의 밖에다가요, 뮤0에다가요, 곱하기 2다, 그죠? 3 빼기 1 하니까네. 여기 암페어 되고, 만들어도 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답을 계산해보기 위해서 R밖에 1.5cm예요.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고쳐주니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돼야 된다, 이제. 1.5cm니까요. 그 다음 뮤0가 가지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이고요. 테슬라 미터에 per 암페어. 지금 단위까지 한번 더 적어줘 봅시다. 이거는 이제 2암페어가 된다, 그죠? 2암페어. 이거는 미터가 되고요. 다시 암페어 없어지고, 요 미터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4 나누기 1.5가 되네요. 4 나누기 1.5.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5성. 맞습니까? 그러면요 2.67 정도 되나요? 6하고 6하면 9 되고 66 얼마쯤 될까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성과 마이너스 2성이니까 마이너스 5성 테슬라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당연히 이거에 의한 영향력도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또 전류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전 내부보다는 안보다는 훨씬 작은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2.67로 되어 있네요. 다 올리면서 2.67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즉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그러한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를 지금 예제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십시오.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든 앙페르 법칙을 이용하든요 자기장을 구하는데 4줄 이상 안 넘어갑니다. 5줄 6줄 넘어가니까 난 틀렸다 이 생각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줄을 썼죠. 이건 그냥 앙페르 법칙 그대로 쓴 겁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을 했습니다. 대입을 하다 보니까 대칭성 때문에 이게 바깥에 나오다. 그때 앙페르 법칙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대칭성이 없다면 앙페르 법칙이 크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점에서 여러분 이 점에서 자기장을 구하는데요. 회곡선을 이렇게 잡아도 되거든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은요. 여러분이 이런 대칭성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경우죠. 왜? 이 점에서나 이 점에서 자기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그마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앙페르 법칙의 묘미는 내가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좋은 회곡선을 잡느냐에 달려있다. 그건 나의 선택이죠. 그 말은 내가 대칭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회곡선을 잡아야 된다. 자, 그렇지게 두 번째 줄로 내려오고요. 두 번째 줄에 구체적으로 이걸 대입을 하니까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네 번째 줄만 해도 충분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우스 법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평행한 두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구해보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평행한 두 도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바깥에 싸고 있는 경우죠. 그죠? 근데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이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주 긴 도선인데 R만큼 떨어져 있는 아니면 D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에 자 19.8을 한번 보시면은요 19.8을 한번 보니까 평행한 두 도선의 사이에 평행 두 도선 평행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왜 그런가는 앙페르의 법칙을 이해하니까 충분히 이것도 사실 평행한 거죠. 그죠? 동축 케이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다면은 이런 도선을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게 아니라 평행하지 않죠. 그죠? 그러면 평행하지 않으면은 앙페르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행한 두 도선에 대해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에 더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앙페르 법칙을 우리가 이용할 건데요. 책에는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책에 그림을 그려놓은 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그려놨네요. 이렇게 됐는데요. 도선에 여기는 I1, 여기는 I1이라고 여기는 I2가 한다고 하죠. 아주 긴 도선이라고 하죠. 나란하게. 그럴 때 요 거리가 지금 D만큼 떨어져 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당연히 이 L이 그냥 유한하게 보통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럴 적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길다고 보고요. 우선 그 자기장을 구했는데 I2에 의해서 자 I2에 의해서 이 점, 요 점에서 자기장을 먼저 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요. B2를 먼저 구해서 B의 2를 구하는데요. I2에 의한 이 전류 I2에 의한 이 점에서의 I1의 도선의 한 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데 앙페르의 법칙을 이용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러한 회곡선을 잡을 수 있겠다, 그죠? 회곡선을. 그래서 이렇게 잡읍시다. 자기장 이리로 가니까 우리는 아마 자기장을 이리로 갈 건데 우리의 회곡선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요 빨간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쓴다면은 뮤제로 I 내부 이래가지고 I 회곡선 내부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I2가 되겠다, 그죠? 여기 I2죠. I2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원인데 이거 빼버리고요. 지금은 여기서까지 거리를 D로 잡았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이제는 D가 되거든. D. D 파이 D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에 바로 유도해놨는데 이 파이 D 분의
I2가 될 겁니다. 그것이 492페이지의 첫 번째 식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 I2에 의해서 이 도선이 지금 도선에 형성되어지는 자기장을 먼저 구했습니다. 제가 아까 지워버렸는데요. 뭐라고 그랬죠? 이게 자기장과 전류가 같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제는 자기력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의한 자기장을 먼저 구하고요. B2로 구했습니다. B2. 그래서 이게 B2죠. B2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왜 I2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서의 자기장이 그래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과 전류가 있다 보니까 자기력을 지금 우리가 두 도선에 제목이 두 도선 사이의 자기력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요. 얘가 얘한테 미치는 힘의 크기와 이것이 이것에 미치는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방향은 반대겠죠, 그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해가지고. 둘이는 사실은 끌어당길 거예요. 보통 전류의 방향이 같은 찌개 끌어당기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은 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F1이 어떻게 되는가? 저 완 전선에 의해서 받는 힘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봅시다. 이제는 F1인데 F1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전류가 주어졌을 적에 그 전류 I1과 L, 그죠? 길이 L인 전류 I1의 크기는 B2 곱하기 I1L이 된다. 그거는 앞에 19장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19.7식에 있어요. 19.7식에 있습니다. BIL 사인 세타라고 배웠습니다. 자, 잘 보세요. F가 B에다가요, I에다가요, L에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L 방향과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그 사이각이 세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암페르의 법칙에서는 우리가 오른손으로 이용해서 I2를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내 손가락을 감아주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오른손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I2로 고정을 하고요. 나머지 내 손가락을 감는, 자, 감아설치 뒤에서 감아오니까 여기서는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죠? 일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I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세타가 어떻게 돼요? 90도가 되죠? 그래서 이게 90도가 됩니다. 교수님, 이 식은 어디서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식은요, 19.7식이에요. 아마 동영상 3개 정도, 2개 정도 앞으로 가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19.7식이 해가지고요. 1이 되는데 세타가 90도다. 그래서 이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B2가 되죠. 여기서 지금 B2를 우리가 구한 그게 이 점이잖아요. 그래서 B2가 되고요. I는 그대로 이 전선에 지금 I1이 흐르니까 I1을 가져왔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대입을 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B2를 여기서 대입을 합시다. 2파이 D분의요. U0에다가요. I1, I2, I1L 되겠죠. 요것이 지금 B2잖아요.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19.14식 위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L을 나눠주면요. 양변에 L, F1이 되고요. 2파이 D분이요.
뮤0에다가요 I1, I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요 단위 길이당 힘의 크기 단위 길이당 힘이다. 왜? L로 나눠줬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도선이 전류가 흐르지게 이 도선에서 D만큼 떨어진 도선에서 이거에 의해서 받는 단위 길이당 힘은 이렇게 된다. 당연히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될 겁니다.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방향은 어떻게 될까? 방향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세요? 방향은요 우리가 이거를 할 적에 사이세트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I에 L에다가요 L이 먼저 나오고요 곱하기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값 사인은 요거기 때문에 자 그럼 방향을 한번 제가 결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B 방향은 아까 전에 이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L 방향이에요. L 그럼 L 곱하기 B 하면은 검은색부터 빨간색으로 감아 오십시오. 감아 오면 이렇게 감아야 되겠다 그죠? 왜? 검은색부터 빨간색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 오른손으로 감으면은 엄지손가락이 그 L 크로스 B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게 F1의 방향이다. 이게 F1의 방향이다. 거꾸로 이것에 의해서 이거 자기장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B1이라는 걸 계산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그러면은 F2를 계산해 보면요 이렇게 돼요. 거기는 똑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 기억나시죠? 1학기 때 배웠는데 방향은 반대이고요. 이 길이는 같아야 된다. 크기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크기는 계산해 보니까 이 길이당 계산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L분의 F1이라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당연히 L분의 F2를 해도 이래 됩니다. 2파이 D분의요. I1, I2 순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I2, I1 그죠? 똑같죠? 근데 결국 크기는 똑같아야 된다. 방향은 반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492페이지 19-14식인데 이게요. 그 밑에 이러한 내용,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그 아래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 예제를 좀 늦었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93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예제 공중에 도선 띄우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제 19.7을 한번 보실까요? 공중에 도선 띄우기다. 자, 도선을 띄운다는 말은 중력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자기장을 얼마나 걸어줘야 될까? 뭐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요. 여기 보면은 질량 M이 있는데 단위 길이당 L이 뭔가 모르지만 일단은 L분의 M이 1 곱하기 mg라 해놨네요. 무게라 해놨네요. 질량이 아니라 무게라 해놨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뉴턴 미터입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힘이다 그죠? 단위 길이당 힘. 그래서 단위 길이당 무게다 그죠? 무게. 이거 무게. 그럴 적에 두 도선이 평행하게 놓여 있습니다. 두 도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럴 적에요. 한 도선의 바로 위쪽에 다른 도선이 놓여 있다. 한 도선의 바로 위쪽에 다른 도선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럴 적에요. 도선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전류가 흐른다고 하자. 자, 이렇다면은 만약에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요게 땅에 있고 요게 지금 공중에 있다고 할 적에 끌어당기니까 이게 떠 있을 수가 없죠. 왜? 중력도 이렇게 작용하고
자기력도 이렇게 작용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반대로 시켜줄게요. 요렇게 I2가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방향이 반대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위의 방향으로 자기력이 갈 수 있게 해가지고 중력과 그 크기가 같게끔 해야지 공중에 띄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도선은 0.1m 떨어져 있어요. D가 지금 0.1m에 찍어요. 이럴 적에 중력과 자기력의 합이 0이라고 할 적에 크기가 같고, 자 이제 I라고 해야 돼요. 크기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I1과 I2가 같은 경우, 그럴 적에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적에 중력하고 지금 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F는 M, G가 작용하는데요. 이 자기력하고 크기가 같게 하는 전류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전류를 구해보라는 거죠. 근데 단위 길이랑 무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 길이랑 힘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다. 왜? 위에 걸 우리가 원으로 잡아왔으니까. 그러면은 중력과 자기력이 같다는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L분의 mg가요 이꼬르 L분의 F1이 돼야 되겠다. 그죠? L분의 F1 우리 시계에 의하면.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죠? 2파이 D분의요, 일부러 안 주었습니다. 2파이 D분의 μ0의 I1, I2인데 I1과 I2 같다 그랬죠? 그래서 I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맞습니까? 요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I1과 I2가 같으면 제곱이 되죠. 그죠? 자, 이거는 주어져 있어요. 지금 이것도 주어져 있고 이것도 주어져 있고 I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I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I 제곱은요 L분의 mg에다가요, 맞아요? 곱하기 2파이 d를 하고요 μ0를 나눠주면 되죠. 여기 μ0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치들을 이제 대입을 다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L분의 mg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뉴턴 퍼미터라고 하고요. 요것이 그거 됩니다. 요것이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 μ0는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고요. 그죠? 2파이 d를 해볼까요? 2파이에다가요 d가 0.1m라고 되어 있네요. 곱하기 0.1 여기 밑에 있으니까 없어지고요. 이거는 2가 되고요. 그러면은 크기를 보니까 이게 0.1도 이제 10의 마이너스 5성 10의 제곱이 되고요. 2분의 1 그죠? 맞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죠? 10의 마이너스 5성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의 2승이죠. 10의 2성 맞나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10의 제곱이 나와요. 이게 분모이기 때문에. 그럼 50이 되네요. 그죠? 50 단위는 암페어 제곱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I 제곱을 지금 구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대입을 해서 해보면 암페어 제곱이 나올 거예요. 요게 암페어 한 개 나오고요. 맞죠? 테슬라 나누기 암페어 뉴턴 퍼 미터 하면은요 또 암페어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암페어 제곱이 나와요. 답은 I니까 루트 해야 되겠다. 그죠? 루트 50 7점 얼마 되네요? 07이네요. 07 암페어 제곱이다.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문제죠. 이 문제를 낼 수도 있다. 그죠? 거꾸로 시험 문제에서는 I를 주고 D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I는 똑같다고 할지 D는 어느 지점에 내가 둬야지 이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그 암페어의 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의 고리와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이제 특별한 형태의 어떤 전류의 흐르는 그런 도선의 모양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레노이드가 있고 또 토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미지들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위에는요 토로이드라든지 솔레노이드나 이런 것들이 아주 범상적으로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그 그림들도 한번 보고 오시면은 수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암페어의 법칙을 공부했었고요. 그것을 이용한 예제들을 풀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표현 두 도선 사이의 자기력을 구하는 그런 예제까지도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